이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제 문제는 발원지 우한 외에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여행지인 이 칭다오가 있는 중국 산둥성에서 한국인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HO와 중국 정부는 중국 산동성 지닝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일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중국 내 우리 국민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네,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 새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이제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진아 기자. 네, 일단 산둥성이면 굉장히 인구 많은 지역에서 또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네. 한 1억 인구가 되고요. 또 한국인만 한 거의 10만 명 가까이 사는, 네. 굉장히 많이 사는 동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우리 한국 사람이 아마 이제 감염자가 생기면서 현지 이제 중국에서 첫 이제 감염자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추가로 계속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닝시의 위생건강위원회에서 발표하기로는 일단 한국인들 3명은 일단 안전적인 상황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큰 문제 없이 지금 치료받고 있다라고 얘기는 해놨습니다. 네. 네네. 자, 지금 중국 지도를 잠깐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최초 발현지인 후베이성의 우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산둥성, 칭다오가 있는 산둥성에서 우리 한국인 환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6살, 4살 어린이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 허베이성 베이징 근처에 이제 베이징이 포함되어 있는 허베이성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 또 교통 밀집 지역에서 이 확진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 전국으로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제죠.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확진 환자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 산둥성에서 이번에 오늘은 산둥성이고요. 이 허베이성에서 발병한 이 한국인. 근데 미리 가서 조사를 받고 검사를 받았는데 걸러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후베이성만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베이성에 우한을 다녀온 사람만 하고 있기 때문에 후베이성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진을 안 해준 거죠. 또 그때는 이제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늘 우리가 지적하고 있지만 지금 이 확산 속도로 볼 때 중국 전역이 위험 지역인데 우한을 거쳤다고 하지 않아 가지고 검진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 가지고 환자로 드러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26, 27, 28번 환자가 이제 나타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확진자 중에서 보면 먼저 아들 부부가 중국에 갔다 왔는데 아들 부부보다 먼저 어머니가 먼저 73세 여성인 어머니가 25번째 확진자로 먼저 판정이 됐습니다. 근데 중국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하고요. 51살 아들과 37세 중국인 며느리가 다음으로 확정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거꾸로 된 거잖아요. 이 순서를 보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73세 여성분은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방 감염되면 증상이 금방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고, 문제는 27번 확진자가 좀 일찍 발견됐더라면 훨씬 더 더 조심할 수 있었고, 그만큼 가족 간의 감염이 좀 막았을 수도 있겠다는 아쉬움이 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먼저 갔다는 거 아닙니까? 27번 확진자가 먼저 네네네. 이제 보건소 가서 네네. 열나고 좀 몸이 좀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했더니 광동성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그럼 대상이 아닌데요?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빠져나갔고 또 73세 여성도 다녀왔다고 했는데 중국을 갔다 온 적이 없다고 하니까 또 격리 대상이나 뭐 이런 조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놓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 환자의 문제점은 지금 우리 방역 체계가 보면 후베이성에서 온 분들만 일단 지금 먼저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거 보면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사실은 이게 중국 내의 어떤 확산 속도라든지 확산 지역 자체가 거의 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감염된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25번, 26번, 27번 환자분 가족들 같은 경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중국 어디서 오셨느냐 후베이성이 아니라서 처음에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조사도 하지 않고. 네. 또 그냥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발열 증상이 심해서 다시 가서 이제 그걸 조사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의사협회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좀 확대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현재 입국 금지는 이제 후베이성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그쪽 지역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 즉 중국 전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2월 8일 이제 되면서 실제 춘제 기간 연휴도 끝나버렸습니다. 또 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한 지역만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중국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검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가 바로 이 환자분들한테 이제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후베이성 외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에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도 모르는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 내 다른 위험 지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도 상황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두고자 했던 입국 제한이나 입국자 축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이 급변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 성으로 위험이 확산되고 있는데 왜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도 입국 제한 조치를 더 확대하지 않는 걸까요? 글쎄요, 이제 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중국과의 뭐 외교 관계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정부의 정책은요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입국 조치를 우한만 했는데 다른 데는 뭐 안 했어요. 그러면은 우한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랑 비슷한 데가 있는데 왜 우리만 막냐? 예. 이런 게 될 것이고요. 또 우한 교민들을 우리가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 계신 교민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번져나가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왜 우한 교민들은 데려가 놓고 우리는 왜 안 데려가느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요. 이게 굉장히 잘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형평성이 한번 무너지면요. 정부의 신뢰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의 연쇄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한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기준을 세워서 입국을 막았다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데도 입국을 막아야지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게 보여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교민을 우리나라로 수송해 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한만 그러면은 뭐 중국 교민 결혼하신 중국 뭐 배우자, 네, 가족 가족들만, 네. 뭐 이런 분들도 데려와야 되느냐. 그리고 우한만 과연 그러면은 의료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있고 다른 데들은 산둥성이라든가 허베이성이라든가 이쪽은 의료의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부분이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그런 것 감안한 기준을 세우는 일이 정부로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형평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자, 이진환 기자. 네네. 이 WHO가 그동안 중국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중국 정도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다가 네네. 오늘은 조금 뉘앙스가 바뀐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좀 심각하다. 좀 준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의외입니다. 데오도로스 사무총장이 사실은 WHO 사무총장이 지난달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었는데 이미 한 달 뒤에 선포를 하는 바람에 뒤늦은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의외의 또 발언을 한 건데요. 왜냐하면 일단 추세가 후베이성 이외에는 좀 약간 추세가 좀 약간 꺾이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했죠. 6일째 계속 추세가 또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풀 꺾이는 상황에서 일단 빙상 일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왠지 이제 춘제 기간이 이제 긴휴 끝나고 모든 이제 직장으로 복귀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때 추가로 뭐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얼마나 심각하면 그동안 중국 편들기를 했던 이 WHO 사무총장까지 이렇게 우려스러운 얘기를 했을까요? 자, 전 질병관리본부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동성 같은 경우는 무려 한국에 40배가 넘는 확진 환자가 있어요. 중국 전체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들이 넘쳐난다. 이제 곧 그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중국 전역을 다 입국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한다면은 5개에서 한 10개 정도 내의 범위에서 네. 입국 제한하는 것들을 검토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여러 군데로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후베이성, 광둥성 등등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입국 금지 제한 지역을 뭐 전체가 아니라면 몇 개 성이라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 질병관리본부장의 얘기를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내일 늦은 저녁, 지난번 1, 2차 전세기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밤에 이렇게 몰래 실어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3차 전세기를 띄운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중국에 임시 항공편을 보내 우한에 남은 우리 국민과 가족들을 모셔올 예정입니다. 임시생활시설이 지정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서도 넓게 이해하고 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현정 의원. 네. 경기도 이천의 그렇죠. 군부대 관련 시설이라고 합니다. 국방어학원 쪽으로 아마 간다고 그러죠. 네. 지금 근데 저는 정부의 조치가 보면 좀 계속 지금 뒤떨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의사협회나 좀 전에 보셨던 전 질병관리본부장 이야기도 이번에 지금 이 우한 폐렴 자체가 보면 지금 우한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그쪽에서 감염돼서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가 지금 환자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유동적으로 크게 예를 들어서 확산되고 있는 몇 개 성 자체만이라도 좀 미리 사전에 막는다고 한다면 예. 저는 효과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8일부터 일단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예. 유학생들이 대거 이제 다시 또 우리 쪽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사건도 보니까 이게 지금 춘제 이후에 이게 또다시 제2차 지금 확산되는 조짐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있어요. 예. 자, 그렇다 보면 지금 저는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정세균 지금 총리도 지난 주말 회의에서 이 지역을 확대할 듯이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박능호 지금 복지부 장관 이야기로는 이제 하지 않기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부의 조치가 과연 이렇게 해서 막아지겠는가? 지금 보면 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중국 같은 우한 같은 경우는 오늘 사망자 수만 해도 가장 많은 90명이 하루에 사망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물론 지금 우리는 사망자가 아직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금 확산하는 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방어망이 뚫리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중국 교민들 지금 데려오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 지역을 일단 좀 확대를 해서 예. 광동성이나 지금 특히 이제 어떤 확진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어떤 출국 금지하는 조치 저는 이게 좀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부의 대처가 좀 늦다, 한 발 늦다 이렇게 여러 차례 지적을 저희 패널들이 해주고 계신데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시장님은 메르스 사태도 경험을 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정책에 또는 민관 간의 정책에 같은 아무래도 경험을 가지고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훨씬 더 잘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메르스 때는 일본하고 소통이 안 돼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네, 정성희 의원. 과거에 이제 메르스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가지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대응한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은 이해는 합니다만 박원순 시장의 오늘 SNS 글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현 정부 신종 코로나 대응 과거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잘하고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누구보다 낱낱이 내가 증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좀 과대평가하죠. 저는 냉정하게 보고 싶은데 그때 메르스 사태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메르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뚫렸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을 잘 몰랐기 때문에 허둥지는 측면은 있었고 또 많은 감염이 병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다른 게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그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아마추어적으로 대응을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전파자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정부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더더구나 지금 유학생들이나 조선족 중국인들이 지금 20만 명이 들어오게 생겼는데 지금 우한 후베이성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미 금지를 했어요. 그것만 하고 있고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사실은 시작도 안 됐다.
지금 중국 사람이 20몇 명이 들어오는 게 시작도 안 됐다 하는 와중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은 좀 일반 사람들 생각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참 박 시장이 지금 자화자찬할 땐가라는 물음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런 어떤 재난 상황이 생기면 컨트롤 타워는 가장 보수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요 확진자들이 대부분 서울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고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장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가장 상황을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뭔가 더 적극적인 조치들을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즉 과거 정권에 비해서 우리 정권은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어떤 면에서 정치화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이시잖아요. 정치인들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행정적으로 지금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 사태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잘했다, 시민들이 잘했다 박수 쳐줄 때 그때 한마디 하십시오.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저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